현정아, 오늘은 설거지를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어제는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다녀왔잖니? 어머님, 저 하루 종일 환자들 보느라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일해달라 하세요? 그래, 너 피곤한 거 알지? 하지만 나도 매일 아침부터 밥 차리고 청소하고 이제는 내 몸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어. 저는 정말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요. 이런 건 어머님이 평생 해오신 일이잖아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엄마, 현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현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조금 이해해 주세요. 도훈아, 너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네 엄마인데 이제 와서 하인 취급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냐? 내가 너 대학까지 보내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정말 몰라? 어머님, 또 옛날 얘기하시려고요? 저희도 힘든 게 많아요. 저희 삶을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아들 없을 때 하인 취급한 의사 며느리에게 복수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 순옥인의 집밥은 박순옥 여사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었다. 새벽마다 그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길을 묵묵히 걸어 장을 보고 제 손으로 농사 지은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직접 갈아 만든 고춧가루와 집 된장으로 음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애썼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시달렸던 순옥 여사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식당 일을 배웠고 그렇게 자신만의 손맛으로 작은 가게를 일궈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모든 고생은 힘겹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사랑하는 외아들 도움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도훈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순옥 여사는 그런 아들을 위해 서울에서 유학을 보냈다. 식당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밤낮 없이 가게에서 일하고 명절에는 쉬는 대신 배달을 늘리며 학비를 마련했다. 주변 사람들은 순옥 여사를 보며 그렇게 아들만 믿고 살면 나중에 상처받을지 몰라요. 라고 걱정했지만 순옥 여사는 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도훈이는 남달라요. 착하고 똑똑해서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내 은혜를 갚을 거예요. 그렇게 순옥 여사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도훈을 키웠다. 대학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들이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 도훈이가 의사가 됐다니까요. 내가 꿈에도 못 꾸던 걸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그녀는 온 동네를 돌며 자랑할 만큼 기뻤고 손님들에게도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희생하며 이룬 꿈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순옥 여사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외아들 도훈이 결혼 후 병원 소아과 의사인 며느리 현정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박순옥 여사의 일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현정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순옥 여사는 어딘가 차갑고 도도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순옥 여사는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은근히 품었다. 하지만 현정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요. 라며 늦게까지 자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순옥 여사는 속이 답답했지만 첫 명절부터 며느리와 갈등을 빚는 건 원하지 않아 꾹 참고 현정아, 이따가 음식 조금만 도와줄래?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자 현정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저는 환자 보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일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더 맛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순옥 여사는 무언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무리해서라도 잘해주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정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집안일은 모두 순옥 여사의 몫이 되었고 현정은 아무런 미안함 없이 저는 중요한 수술도 많고 의사는 시간이 돈이니까요. 라며 자신의 직업을 핑계 삼아 당연하다는 듯 모든 일을 떠넘겼다. 도훈은 그런 아내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현정이가 요즘 많이 피곤하대요. 그냥 조금 이해해 주세요. 라며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 그날 이후 순옥 여사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손님들이 오면 현정은 손수 차를 내는 척하며 멀쩡히 웃다가도 손님이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이런 일은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며 싸늘한 말투로 지시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며 가정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집안에서 하인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게 느껴졌다. 현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을 당연히 박순옥 여사의 몫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순옥 여사가 며느리와 아들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에도 잠시 쉴 틈조차 없었다. 현정은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이런 건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라며 은근히 일을 떠넘기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말에도 현정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병원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말투는 늘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냉소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순옥 여사는 종종 혼자서 대청소를 하며 현정이 남긴 옷가지와 물건들을 치우고 그녀가 마신 커피잔과 앙치된 접시를 씻곤 했다. 그런 날이면 현정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덕분에 집이 정말 깔끔해요. 제가 이렇게 바쁘지 않으면 도와드릴 텐데 환자들 보느라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큰 배려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정작 순옥 여사가 과로로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을 때도 현정은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라는 말만 하며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가장 큰 상처는 현정이 모든 행동을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의사는 시간 관리가 생명인데 집안일에 시간을 쓰면 환자들한테 집중 못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은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순옥 여사는 현정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서 어색해서 그럴 거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정의 행동은 점점 더 뻔뻔해져 갔다. 심지어 순옥 여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머님, 이건 조금 싱겁네요. 요즘 인터넷 보면 레시피 잘 나와 있는데요. 라며 은근히 비판을 더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순옥 여사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집안에서 하인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면서 그녀는 집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미처 꺼내지 못한 서러움과 분노가 조금씩 쌓여만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정의 태도는 순옥 여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평소처럼 순옥 여사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차려진 밥상은 김치찌개부터 잡채, 전까지 온갖 반찬으로 풍성했지만 현정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어머님, 고기는 너무 익었네요. 라며 음식에 흠을 잡았다. 순간 순옥 여사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 라고 대답했다. 그날 도훈마저 엄마, 요즘 현정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며 현정의 편을 들었고 순옥 여사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하지만 현정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부엌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식탁 치우는 일을 전부 순옥 여사에게 맡겼다. 심지어 커피잔조차 싱크대에 가져다 놓지 않은 채 순옥 여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기만 했다. 가장 서글펐던 건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였다. 어느 날 도훈의 직장 동료 몇 명이 집에 방문했을 때 현정은 손님들에게 자신이 집안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완벽한 며느리죠. 라며 능청스럽게 자랑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행동하며 손님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 순옥 여사는 주방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현정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순옥 여사에게 굴욕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안겼다. 순옥 여사가 아들에게 이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던 날도 있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마친 후 도훈과 둘만의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었던 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훈아, 내가 현정이한테 조금만 더 말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구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훈은 피곤한 얼굴로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현정이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상처만 더 받아요.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순옥 여사는 가슴 깊이 묻어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조차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모든 일의 중심에 현정이 있었고 순옥 여사의 존재는 오로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조력자로 축소되었다. 현정과 도훈이 함께 웃으며 대화할 때마다 순옥 여사는 소외감을 느꼈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갔다. 참다 못한 순옥 여사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 박현정에게 단단히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와 하인 취급을 당하며 묵묵히 참아왔던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현정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였다. 현정은 병원에서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서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가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님께 요리도 배웠답니다. 라며 꾸며낸 이야기를 자랑하곤 했다. 순옥 여사는 그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현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이미지가 그녀를 무너뜨릴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현정이 손님으로 모신 병원 이사장 부부가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순옥 여사는 그날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사장 부부는 현정의 경력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병원의 중요한 인물로 생각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현정의 가식적인 태도를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순옥 여사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꼼꼼히 준비했다. 그날이 오자 순옥 여사는 이사장 부부를 위해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주방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다. 현정은 손님들이 오자마자 환한 미소를 띠며 마치 자신이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능숙하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이사장 부부에게 저희 어머님께 요리를 배워서 집에서도 가끔 한식을 만들어 드린답니다. 라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포장했다. 이사장 부부는 현정 씨는 정말 멋지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는 드물어요. 라며 감탄을 표했다. 그 순간 순옥 여사는 조용히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화를 끊지 않으며 말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그렇게 효심이 깊다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다만 요즘은 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다 보니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더라고요. 현정이가 도와줄까 했는데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건 제가 다 해야 하죠. 손님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지는 것을 본 순옥 여사는 이어서 며느리의 실제 모습을 은근히 폭로하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현정이가 요리를 배웠다고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현정이는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을 배우는 건 다음 생에나 가능하겠죠. 그 말에 현정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고 이사장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순옥 여사는 자신의 말을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이어가며 그동안 현정이 집안일에 손 하나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현정은 당황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사장 부부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옥 여사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현정과 도훈은 순옥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현정은 집안일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고 도훈도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순옥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뿌듯함과 더불어 다시는 스스로를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날 박순옥 여사는 용기를 내어 병원 이사장 부부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 박현정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현정이 우리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제가 만든 요리도 칭찬해 주신답니다. 라며 이사장 부부에게 마치 이상적인 며느리처럼 자신을 포장할 때 순옥 여사는 테이블에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이고, 현정이가 저렇게 예쁘게 말하니 참 고맙네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현정이가 무슨 요리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 현정이는 부엌에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요리를 배우라고 할 때마다 이 사는 시간이 돈이라며 손사래를 쳤던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정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이사장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정을 바라봤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순옥 여사는 멈추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며느리가 딸처럼 생각한다고 느낀다니 고맙긴 하지만 사실 저는 요즘 몸도 안 좋고 집안일이 좀 힘들어서 현정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진 해볼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묵혀왔던 억울함과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사장 부부는 점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특히 이사장은 현정 씨,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해서 많이 감동했는데 어머님께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라며 부드럽게 꼬집듯 말했고 현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님께서 좀 과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정말 바빠서 잠깐 소홀했던 거죠. 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손님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옥 여사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단번에 쏟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명확하게 현정이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가족을 하인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사장 부부는 순옥 여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진실한 어조와 간결한 논리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 자리에서 현정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어색한 미소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현정은 병원에서 이사장 부부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시선을 느꼈고 그녀의 완벽한 며느리라는 이미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훈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색한 목소리로 엄마, 현정이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은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집안일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며느리와 아들에게 예전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남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현정과 도훈이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집안에 감돌았다. 현정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도 순옥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이제는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 뒤 빈 컵을 싱크대에 직접 가져다 놓으며 어머님,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라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서툴렀고 물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순옥 여사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천천히 해보렴. 이라고 말했다. 도훈 역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그는 주말마다 병원에 가는 대신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쓱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들고 거실을 쓸며 엄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라며 농담을 건넸다. 순옥 여사는 아들이 달라지려는 노력이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서운함을 억누르고 응. 우리 도훈이가 청소도 잘하네. 예전에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더니. 라며 웃어넘겼다. 현정과 도훈의 변화는 병원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병원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현정은 더 이상 저희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오히려 요즘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집안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사장 부부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에 현정은 가식적으로라도 순옥 여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행동은 조금씩 진심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현정은 퇴근 후 곧장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이 평소에 해주시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순옥 여사는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레시피를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둘은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정아, 네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맙다. 라는 순옥 여사의 말에 현정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의지하면서 더 잘할게요. 라는 그녀의 대답에 순옥 여사는 오래 묵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결국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순옥 여사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제야 자신이 지켜낸 가족의 변화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억울함을 삼키며 견뎌왔던 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작은 눈물이 맺혔다. 여러분이 만약 순옥 여사였다면 며느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와 배려를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